자, 이번 시간은요, 구성선이라고 하는 X라인, 다음에 물체와 물체 사이의 간격을 띄워주는 옵셋, 필요 없는 부분을 자르거나 또는 절단하는 브레이크와 트림, 짧은 선을 연장하는 extend라는 명령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지금 나열해드린 명령어까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쓸 수가 있으면 지난 시간에 했었던 서클이라든지 라인, 좌표계와 함께 사용하게 되면 웬만한 도면은 다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X라인인데요. 양방향으로 무한대로 연장이 되는 객체이고요. 주로 기초도면, 그래서 주로 이제 플랜트라든지 또는 토목 이런 쪽에 안 가리고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자, 구성선은 각도 치수 기입을 할 수가 없고요. 줌이라는 명령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양방향으로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선이기 때문에요. 오브젝트 스냅의 엔드포인트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끝점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끝점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X라인 명령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X라인이라는 명령을 주고요. 항상 스페이스바나 엔터키를 줘야만이 명령어가 실행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스페이스를 제가 눌렸고요. 자, 밑에 메시지 보면 앞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또는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왼쪽이 현재 요구하고 있는 거고 뒤에 있는 것이 옵션입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점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제가 화면에 한 점을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로 움직여 보면 이런 식으로 양방향으로 선이 무한대까지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점을 제가 클릭을 할게요. 클릭을 하면 이게 연속적으로 계속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여기서 만일에 선을 수평이나 수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펑션 키죠. 펑션 키 F8번이죠. 또는 여기에 있는 직교를 켜줘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직교를 켜주게 되면 마우스가 수평 또는 수직 이렇게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수평 수직을 이용해서 선을 이렇게 우리가 그려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F8번을 끄겠습니다. 끄고 나면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을 지정해 줄 수가 있겠죠. 자, 명령 끝내겠습니다. 스페이스. 자, 그리고 제가 휠을 돌려보겠습니다. 휠은 확대 축소를 한다고 그랬죠. 근데 휠을 아무리 화면을 축소를 해봐도 끝이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라인이라는 명령을 주고요. 물체 위에 올려보면 요 가운데 있죠. 화면을 이렇게 가져가 볼게요. 이 X라인의 정 가운데 있죠. 여기만 표현이 돼 끝점은 절대로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명령을 취소하고요. X라인을 좀 삭제를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자, 전 시간에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빈 공간에 한 점을 클릭을 하고요. 마우스가 오른쪽으로 가면 이 창에 포함된 객체만 선택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는 포함된 객체가 없기 때문에 선택이 안 되죠. 그래서 클릭한 상태에서 왼쪽으로 가게 되면 포함이 되거나 또는 이 점선에 걸쳐지는 건 다 선택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X라인을 선택을 할 때는 습관처럼요. 오른쪽에서 클릭하고 왼쪽으로 이렇게 당겨주는 습관을 가져주는 게 좋습니다. 자, 딜리트해서 지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휠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자, 다시 X라인은 이제 실행을 해볼 건데요. 오토캐드는 그동안에 내가 썼던 명령어에 대해서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전에 어떤 명령을 썼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마우스를 밑에 명령형이 있죠. 명령형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면 여기에 최근 사용한 명령어, 그러면 제가 사용했던 명령어 리스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또는 자, 이스케이프 누르고요. 키보드의 위로 가는 방향키 있죠. 그래서 위로 가는 방향키를 눌러주시면 지금 밑에 보이는 것처럼 사용했던 명령어들이 이렇게 나열돼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만일에 바로 직전에 썼던 명령 X라인을 쓰고 싶더라. 그러면 X라인 이렇게 찾아가도 됩니다. 그래서 X라인 찾고 스페이스 또는 직접 입력해 줘도 되겠죠. 자,
자, 이번에는 뒤에 있는 요 옵션을 알아볼게요. 먼저 수평입니다. 수평은 오로지 수평선만 이렇게 그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자, 빠져나갔다가 스페이스, 다시 스페이스에서 명령 재실행하고요. 자, 이번엔 수직, 버티컬이라는 걸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로지 수직선만 그려줄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수평 수직을 그려봤고요. 자, 이건 화면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모두 선택하고 딜리트. 자, 이번에는요, 라인 명령 가지고 선을 이렇게 경사진선 하나만 그려봐 주세요. 자, X라인 명령을 다시 실행합니다. 자, 이번에는 각도라는 게 있어요. 그럼 금방 우리가 수평, 수직을 해봤으니까 당연히 내가 원하는 각으로도 작업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각도 A를 주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X선에 각도를 묻죠. 몇 도로 할 것인가? 그럼 예를 들어서 뭐 45도를 그리겠다. 그럼 45를 입력을 하면 이렇게 45도 방향의 선이 이렇게 따라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각에 대해서 접근한 거고요. 자, 이번에는요, 모르는 각입니다. 자, 명령어 다시 실행합니다. 각도 A로 들어가요. 자, 현재 요 직선이 이루는 각도가 있죠. 요쪽 0도입니다. 0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도인지 몰라요. 근데 요거와 똑같은 각을 가진 선 또는 요거와 똑같은 각을 가진 선을 내가 그리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어떻게든요. 밑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어떤 값을 요구하는 거 있죠. 여기서 값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나 각도입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값이 거리나 각도이면은 두 점을 클릭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를 첫 번째, 여기를 두 번째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와 같은 각이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또 선택해서 그릴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요거와 같은 각입니다. 다시 엔터키, 각도, 또 몇 도인지 물어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와 여기 각을 따라가겠다. 그러면 요거와 같은 각을 이렇게 갈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요, 이제 요건 남겨주고요. 나머지 요것만 모두 지워보겠습니다. 자, X라인에는요, 기존에 있는 각에서 내가 원하는 상대각을 또 찾아갈 수가 있어요. 자, X라인, 다음에 각도 A, 앵글입니다. 자, 상대각을 찾아갈 때는 여기 참조, 레퍼런스라는 게 있죠. 참조를 씁니다. 참조. 그래서 요 선을 참조로 하겠다. 그리고 이 선에 대해서 몇 도냐 이걸 묻는 거죠. 그래서 요 선에 대해서 30을 가겠다. 이렇게 30을 주고 엔터키를 해주면 지금처럼 요 선에 대해서 그럼 결과적으로 요 선이 이루는 각도가 30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요 선에 대해서 요 방향이 있죠. 지금 앵글은 반시계고요. 시계 방향 갈 거예요. 그래서 반시계로 갈 때는 부호는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시계 방향으로 갈 때는 부호가 빼기가 됩니다. 그래서 빼기 30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명령은 빠져나갔다가요. 스페이스, 다시 스페이스에서 명령어 재실행하고요. 다음, 각도. 또 참조라는 거 있죠. 그러면 요 선에 대해서 이번에는 빼기 30이다.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30도 회전된 걸 그려줄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X라인에 들어있는 각도 또한 X라인에 들어있는 각도의 참조라는 걸 최대한 활용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도면 작성할 때 어떤 내가 원하는 각을 쉽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옵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시 X라인을 주고요. 자, 여기 보면 2등분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2등분이라고 하는 것은 각을 2등분하는 거거든요. 자, 각 2등분은 제가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서클을 이용한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임의의 원 하나를 그냥 그려주고요. 그리고 여기 그러면 여기에서 요 그리와 요 그리가 똑같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요 점 있죠? 요 점에서 여기를 지정해도 되고요. 또는 좀 더 크게 해도 됩니다. 그럼 여기를 지정해 볼게요. 다시 요 점이죠? 자, 요 점에서 여기를 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을 통과하는 선을 그려주면은 각이 등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인을 해서 한번 해볼게요. 요 점에서 요 점까지. 그러면 요 각과 요 각은 정확하게 이등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 이등분 기능을 X라인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딜리트해서 지웠고요. 자, X라인. 자, 이등분 바이섹트 하고요. 자, 여기서 각도의 정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객체가 만나는 자리예요. 그 만나는 자리는 여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시작을 물어보는데요. 시작은 여기가 돼도 되고 여기가 돼도 됩니다.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 제가 밑을 먼저 클릭을 할게요. 클릭하고 마우스 움직여주면 이 사이가 점점 벌어지죠. 그리고 맞은편에 여기 가서 클릭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여기와 여기 같은 각이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해서 각이 등분을 해봤습니다. X라인의 마지막 기능인데요. 간격 띄우기입니다. 이 간격 띄우기는 X라인에 들어있는 간격 띄우기는 오로지 직선에만 유효합니다. 그래서 간격 띄우기고, 자, 여기 보면 통과점이 있고요. 거리가 있거든요. 그럼 지금 묻는 게 거리니까 현재 요구하는 거는 거리를 요구하는 거죠. 통과점은 옵션이고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통과점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디폴트 값이라는데요. 디폴트가 통과점이에요. 그럼 통과점이 어떤 건가 보겠습니다. 자, 그대로 엔터키를 하고요. 자, 이 구성선을 지정하고 마우스 움직여 보면 이렇게 요거와 평행하게 이렇게 가지고 있죠. 평행 복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끝점을 찍어주면 요 끝점을 통과하는 평행선이 만들어졌고요. 또 요거나 요거 둘 중에 아무거나 클릭을 해서 여기를 찍어주면 요 점을 통과하는 평행선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짧은 선이 있죠. 짧은 선을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짧은 선을 기준으로 해서 큰 선이 또한 이렇게 가집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어떤 수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어떤 제품 개발할 때 그 형태 잡을 때 외에는 크게 쓸 일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직접 숫자를 줘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직접 수치는 줄 수는 없고요. 명령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스페이스에서 명령을 재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간격 띄우기 5. 자, 이번에는 거리를 제가 30이라는 숫자를 직접 입력을 해볼게요. 자, 30을 입력을 했을 경우에는요. 어떤 객체를 선택하고요. 방향을 이쪽으로 갈 거냐, 이쪽으로 갈 거냐. 방향만 우리가 클릭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겠다. 그럼 여기를 클릭하면 요 사이가 30이 되는 거고요. 얘를 클릭하고 이쪽으로 가면 요 방향으로 30이 되는 거죠. 또는 짧은 선 선택하고 요 방향으로 해주면 요 방향으로 30. 또 짧은 선 찍고 요 방향 가면 요 방향 30이 가는 거고요. 자, S카게도 여기서 거리를 직접 바꾸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을 가겠다. 그러면 명령 끝내야 되는 거죠. 자, 다시 스페이스 간격 띄우기 이번에는 50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선을 찍고 방향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이때 바로 옆에다 찍어 주더라도 떨어지는 간격은 50이 되고요. 클릭을 하고 아주 멀리 가서 클릭하더라도 이 거리는 여전히 50만큼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객체를 평행하게 평행 복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X라인에 들어있는 옵셋 간격 띄우기를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X라인의 전체 기능이고요. 화면에 있는 걸 모두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제일 쉬운 방법은 컨트롤 A를 해주면 모두 선택된다 그랬죠. 그리고 딜리트해서 지워주고요. 자, 그리고 가운데 휠 더블 클릭 한번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X라인이라는 명령을 했고요. 자, 다음에는 아크라는 명령어입니다.
시작 호의, 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원처럼 작성을 하는데요. 시작점과 끝점이 존재를 하는 게 아크입니다. 그리고 아크는 옵션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몇 종류만 일단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아크는 원의 일부분을 잘라내어 시작점과 끝점이 존재하는 객체를 말하고요. 그리고 원 명령으로 그리기가 조금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호에 들어있는 옵션을 이용해서 조금 더 객체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 그리는 명령어는 자, 이쪽에 잠깐만 보면 옵션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다 쓸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다 못 써도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요. 요 시작점, 중심점, 끝점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작점, 중심점, 각도. 그 다음에 시작점, 끝점, 각도. 시작점, 끝점, 반지름. 이렇게 네 종류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중간중간에 보면 각도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각도는 절대각이 아니고 상대각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절대각은 0도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상대각은 현재 내가 머물고 있는, 지금 현재 이 각은 얼마인지 모릅니다. 이 각에 대해서 몇 도냐 이런 식으로 가는 상대각을 가지고 있고요. 대신에 여기 방향이라는 거 있죠. 자, 방향 디렉션은 절대각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0도, 90도, 180도, 270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배울 명령어 중에 한 가지인데요. 렉탱글 또는 렉탱귤러 직사각형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RECTANG라고 하는 렉탱글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렉탱글 명령어 주고요. 자, 렉탱글은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을 만들 때 사용돼요. 그래서 임의의 한 점을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마우스 움직여주면 이렇게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이 만들어지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변의 길이가 각각 가로 방향 50, 세로 방향 30이 되는 직사각형을 그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골뱅이를 주고요. 가로 방향 50, 쉼표 세로 방향 30 엔터키 해주면 이렇게 가로 50, 세로 30인 직사각형이 만들어졌고요. 자, 이거를 4개를 만들 거예요. 4개. 그러면 같은 거를 우리가 계속 만들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게 복사라는 거 있죠. 복사. 명령은 copy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copy copy 명령을 주고요. 자, 객체 선택이 나왔어요. 어떤 걸 복사를 할 거냐? 그래서 우리는 요 네모를 복사를 하겠다. 그러고 나면 계속해서 대기 상태가 돼요. 또 뭘 선택할 거냐? 더 이상 우리는 선택할 게 없죠. 그래서 스페이스 누르고 넘어갑니다. 그러고 나면 기본점 묻죠? 기본점은 물체 안쪽에 이미 한 점을 클릭을 해요. 그리고 마우스 움직여 보면 이렇게 따라다니죠? 그러면 밑으로 있죠? 그냥 이거는 반듯하게 내려갈 것 같으면 우리가 F8번 키를 키워주면 되겠죠? 그러면 F8번을 이용해서 밑으로 반듯하게 이렇게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끝낼 때는 스페이스바나 또는 이스케이프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스페이스를 했고요. 자, 여기다가 호 명령을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호라는 명령어는요. 이 나오는 명령은 전부 다 옵션들이 조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3점부터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면 3점을 쓰겠다 해서 굳이 3점을 클릭을 안 해도 돼요. 물론 이제 클릭을 해서 써도 됩니다. 자, 먼저 ARC를 줘보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첫 번째가 이거죠. 시작점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한 점을 제가 클릭을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점 물어보죠. 그럼 두 번째 점. 그 다음에 세 번째 끝점을 요구하죠. 그럼 끝점은 여기다 해서 호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간혹 가다 보면 학생들 중에 세 점을 찍어서 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절대로 원은 안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3점은 3개의 점을 찍어서 그 점을 통과하는 그런 원을 그릴 때 사용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요거 있죠. 시작점, 중심점, 끝점. 이게 많이 쓰인다고 그랬죠. 자, 지금 요 4개의 결과는 다 똑같을 겁니다. 다만 옵션이 다른 거죠. 자, 그러면 여기를 휠 돌려서 조금 확대를 할게요. 그리고 금방 썼던 아크 명령을 재실행할 때는 그냥 스페이스 눌러주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지금 하는 명령은 요겁니다. 시작점, 중심점, 끝점. 그래서 시작점, 여기 시작점 묻죠? 그러면 여기를 제가 클릭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말고 중심점이라는 거였죠. 그래서 중심 C 하고 여기다 살짝 올려주면 중심이 나오죠. 자, 만일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리에 이 중심이 안 나온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이 중심을 나오게 하고 안 나오게 하는 펑션 키가 F3번입니다. 그래서 F3을 꺼버리게 되면 이 중심점이 이제 안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F3을 켜주면 다시 나와요. 근데 F3이 이렇게 객체 스냅이 켜졌는데도 안 나오는 거는요. 자, Shift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 객체 스냅 설정이라는 거 있죠. 이 객체 스냅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요 위에 끝점부터 나열되어 있는 거 있죠. 요것들을 하나로 묶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객체 스냅 설정. 자, 여기에 중간점이 있죠. 요 체크가 꺼져 있으면은 중간점을 못 찾습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다는 잘 안 씁니다. 근데 일부 사람들은 이걸 모두 선택해서 이걸 다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점을 잡는 게 있죠. 딱 하지를 못해가지고 오히려 오차가 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끝점, 중간점, 중심점, 교차점 요 정도 요 4개가 가장 많이 쓰이거든요. 그 외의 것들은 Shift의 가운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잠깐 쓸 때 그때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만 지정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올리면 삼각형 나왔죠. 클릭. 그 다음에 끝점이죠. F8번 키가 켜져 있기 때문에 마우스를 이렇게 탁탁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엔 F8번 키를 제가 끄겠습니다. 끄고 나면 마우스가 부드럽게 움직이고 밑에 메시지에 보니까 끝점을 지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뭐 컨트롤 키를 눌러서 방향을 전환해라. 이건 뭐냐면 오토캐드의 기본 회전 방향은 반시계입니다. 이렇게 반시계로 돌아가는데 이때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그러면은 컨트롤 키를 띄게 되면 다시 원래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끝점은 여기다 이렇게 클리어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금방 제가 시작점을 여기를 잡고요. 중심을 여기를 잡고 끝점을 여기를 잡았던 이유가 오토캐드의 회전 방향이 기본이 반시계예요. 그래서 여기를 스타트 포인트로 잡은 겁니다. 만일에 여기를 스타트 포인트로 잡았으면 호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성이 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호라는 명령을 썼을 때는 회전 방향을 항상 염두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이쪽에다가 또 이런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스페이스. 자, 시작점 묻죠?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심이죠? 중심 C. 입력을 했고요. 그럼 중심은 여기다. 그 다음에 엔드포인트 묻죠? 엔드포인트는 요 점이다. 그러면 쉽게 캡슐 모양이 만들어졌죠. 자, 이번에는요, 호에 요거 있죠? 시작점, 중심점, 각도. 자, 위에 그림에서 보면, 위에서 그림을 보면요, 우리가 요 점을 중심으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루는 각도가 180도죠. 그렇죠? 그래서 시작점, 중심점, 각도를 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그러면 뭐 90을 좀 한 요 정도 되겠죠? 180을 좀 이 정도 되고 270을 좀 이 정도 되겠죠? 360은 허용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스페이스에서 명령을 재실행하고요. 자, 시작점 여기 중심 C를 입력하고요. 또는 마우스 클릭을 해도 된다고 그랬죠? 여기를 중심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각도 A.
자, 사이 이루는 각은 180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각도가 들어갈 때는 회전 방향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돼요. 부분만 바꿔주면 되니까. 자, 그러면 위에서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다시 엔터키해서 시작점, 자, 중심 C, 일기를 잡았고요. 호가 안으로 들어가죠? 자, 각도 A 하고요. 자, 여기서 각도를 빼기를 붙여주는 겁니다. 빼기 180.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호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점, 중심점, 각도를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요. 여기 있죠? 시작점, 끝점 각도. 자, 그러면 다시 스페이스. 자, 여기 시작점입니다. 그 다음에 끝점이 있죠? end. 끝점은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옵션에 각도라고 있죠? 각도 A. 180이다. 하면 똑같은 모양 만들이라 했죠? 그러면 이번에는 반시계로 돌아갈게요. 여기 다시 엔터키 했어요. 시작점. 그 다음에 end 요점. 그 다음에 각도 180. 이렇게 해서 캡슐 모양이 완성이 됐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이걸 해볼 겁니다. 시작점, 끝점, 반지름.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요 직사각형을 그릴 때요. 요거 길이는 아까 50을 줬고요. 요거 높이는 30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변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호를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요 거리가 30이 되니까 반지름은 15가 되겠죠.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스페이스. 자, 여기에서 시작점. 그 다음에 끝점이죠. end는 요점. 다음에 반지름이 있죠. 반지름 레디우스 15. 그럼 똑같은 캡슐 모양 됐죠. 또 여기 돼보겠습니다. 시작점, 끝점 2. 여기에 되겠죠. 다음에 반지름 R, 반지름은 15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호 명령을 써가지고 캡슐 모양을 만들어 봤는데 결과는 다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도면에 어떤 치수가 주어졌느냐 거기에 따라서 호에 들어있는 옵션들을 바꿔가면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호에 대한 명령을 이제 끝내고요. 자, 다음 옵셋이라는 명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이 옵셋이라고 하는 명령어는 X라인에 들어있는 옵셋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자, 옵셋은 사용자가 선택한 객체가 직선일 경우 현재 선택된 직선과 평행하게 복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객체가 원이나 호 또는 타원일 경우에는 같은 중심을 가지면서 현재의 크기보다 좀 크게 또는 현재의 크기보다 작게 해서 복사를 하게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물론 간격 띄우기 할 때 선택된 원본은 삭제하고요. 간격 띄우기 된 복사본을 남길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요. 모든 도면은 거의 다가 옵셋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라인이라는 명령에서 뭐 절대좌표, 상대좌표, 극좌표, 최종좌표 해서 선을 그려보고 했는데요. 그런 기능 가지고는 도면은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면을 작성할 때 가장 필요한 명령어가 옵셋이에요. 그래서 이 옵셋은 복잡하게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모두 제가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딜리트해서 지워주고요. 그리고 가운데 휠을 더블 클릭을 합니다. 자, 먼저 라인이라는 명령을 줘가지고요. 수평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이때 선을 반듯하게 그리기 위해서 펑션키 F8번을 켜주겠습니다.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두 점을 찍은 거죠. 스페이스바 눌러주면 명령어가 끝나고 라인도 끊어지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옵셋이라는 명령을 알아볼 건데요.
자, 옵셋은 요 위에 명령에 보면 이렇게 그림으로 살짝 나오죠. 이게 리본이 조금 작아서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옵셋이라는 명령을 주겠습니다. 옵셋의 단축키는 5가 되는 거죠. 자, 옵셋 명령을 주고 나니까 여기 위에 뭐 원본 지울 거냐, 도면층 원본을 따라갈 거냐, 내가 지정한 대로 갈 거냐, 또는 캡 타입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원본을 지우는 경우는 크게 드물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 밑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기에 지금 50이라는 수치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50은 조금 앞전에 우리가 구성선, 즉 X라인에서 간격 띄우기에서 50이라는 수치를 줬기 때문에요. 그 수치가 이렇게 넘어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간격 띄우기 거리가 얼마냐 이렇게 묻죠. 그렇죠? 그래서 거리를 지금 50이 되어 있는데 50 그대로 써볼까요? 현재 입력되어 있는 값을 그대로 쓰고자 할 때는 다시 입력 안 합니다. 그냥 스페이스바를 눌러주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객체 선택한다면 방향이 아래로 갈 거냐 위로 갈 거냐 이렇게 방향만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쪽 방향으로 가겠다 해서 클릭. 그럼 이 거리가 50이 되는 거죠. 또 요 직선을 찍고 위쪽으로 가겠다 클릭. 다음에 요 직선을 클릭하고 아래로 가겠다 클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각각의 거리는 현재 50이 되는 거고요. 자, 거리를 2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명령을 종결했다가 다시 스페이스 간격을 20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객체 선택하고요. 방향 지정, 객체 선택하고 방향 지정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만일에 요 20이라는 간격을 가진 게 한 개가 아니고요. 뭐 한 10개 정도가 필요하더라. 그러면 연속 작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화면을 제가 휠을 눌러서 위로 좀 올리겠습니다. 자, 객체 선택 나왔을 때 먼저 클릭을 할게요. 하고 나면 밑에 옵션에 다중, 즉 멀티플이라는 거 있죠. 다중 M을 준 겁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마우스를 갖다 놨고요. 클릭만 해보세요. 클릭, 클릭, 클릭. 그래서 클릭을 계속하게 되면 연속해서 20짜리가 계속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끝내고자 할 때는 엔터키하고 엔터키 해주면 명령어가 끝나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같은 간격을 일정하게 몇 개를 띄우고자 할 때는 멀티플, 다중이라는 걸 활용해 주시면 훨씬 더 작업이 쉬워집니다. 자, 화면을 제가 조금 축소를 시킬게요. 자, 화면을 좀 축소시키고 모두 선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 지우겠습니다. 자, 클릭, 클릭, 키보드의 딜리트 키. 자, 지금 객체가 하나 남았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가운데 휠 더블 클릭하면 화면에 꽉 차게 나옵니다. 그래서 객체가 없을 때 가운데 휠을 더블 클릭하면 원래 화면이 되는 거고, 객체가 있을 때 더블 클릭하면 화면에 꽉 차는 객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꽉 찬 상태에서 휠을 돌려서 조금 축소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옵셋이라는 명령을 주겠습니다. 옵셋. 자, 이번에는요. 자, 통과 T는 우리가 X라인에서도 잠깐 봤는데요. T는 내가 지정한 데까지. 그러면 이 직선을 지정하고요. 여기 가겠다. 클릭해주면 여기까지 온 거죠. 또 객체 지정하고 요만큼만 가겠다. 또 되죠. 물론 여기도 간격은 다르지만 여러 번 하고 싶더라. 그러면 객체 선택하고요. 다중, 여기 멀티플이라는 거 있죠. 다중 M. 그러면 내가 찍는 위치까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복사 명령어와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엔터키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제일 위에 있는 선 남기고 나머지는 지울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우는데 그냥 지우는 게 아니고요. 일단 선택을 모두 해볼게요. 모두 선택한 상태에서 이 부분 있죠. 제일 위에 거는 선택해서 제외하고 싶어요. 그러면 키보드에 Shift를 누르고요. 제외하고자 하는 객체를 클릭을 해주면 이거는 제외가 됩니다. 이 방법도 많이 활용되니까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딜리트 했어요. 자, 기억을 조금 더듬어 볼게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X라인이라는 명령을 썼을 때
요구하는 게, 어떻게 돼서 요구하는 게 거리나 각도일 경우에는 2점을 찍어줄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현재 요 직선의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요. 요 직선의 길이와 똑같은 거리만큼으로 이렇게 간격을 띄우고 싶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이 거리를 모른다라는 거죠. 모릅니다. 그럴 때 2점을 찍어서 줄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옵셋. 자, 현재 요구하고 있는 게 거리잖아. 그렇죠?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한 점, 요 점까지 거리를 알고 싶다. 2점. 자, 그리고 나서 이 직선을 클릭해서 간격을 띄워 볼게요. 그러면 직선이 여기에서 이만큼 이렇게 왔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요거 거리와 요거 거리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양쪽의 선을 우리가 그려주면 이거는 정사각형이 된다는 거죠. 자, 명령 끝내고요. 제가 확인해 봐 드리겠습니다. 자, 라인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명령 끝내고 다시 엔터키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자, 거리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선형 한 점, 2점, 또 한 점, 2점. 자, 확대를 해보면 371.59가 되어 있고요. 여기도 371.59가 되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옵셋을 이용해서 똑같은 거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직선에 관련된 거고요. 모두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휠 더블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요, 원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서클. 이미 한 점을 찍고 원을 하나 그렸고요. 자, 이번에는 호입니다. 아크. 3점을 쓰겠습니다. 한 점, 2점, 3점.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간격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옵셋. 여기 보니까 저 앞면에 있는 숫자가 있죠? 금방 우리가 지웠던 직선 있죠? 그 직선의 2점의 거리를 그대로 이렇게 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원의 반지름을 20씩 키우고 싶어요. 그러면 20을 입력을 하고요. 자, 원을 지정한 다음에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반지름이 20이 줄고요. 바깥쪽으로 나면 반지름이 20이 커지는 거죠. 또 원 지정하고 바깥쪽, 원 지정하고 바깥쪽. 호는 안쪽으로 넣어볼까요? 호 선택하고 안쪽, 호 선택하고 안쪽. 그 다음에 30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명령어를 빠져나갔다가 그렇죠? 다시 스페이스에서 명령어 실행됐을 때 이번엔 30. 그러면 객체 지정하고 바깥쪽으로, 객체 지정하고 안쪽으로, 객체 지정하고 안쪽으로, 객체 지정하고 바깥쪽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CAD를 실수 없이 빨리 진행하려면 밑에 요구하는 게 어떤 값을 요구하는 건지 또는 이런 객체를 선택하라고 하는 건지 또는 어떤 방향을 지정하라고 하는 건지 항상 습관처럼 봐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옵셋에 관련된 그런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명령 끝내고요. 자, 컨트롤 A 그리고 키보드에 딜리트 하면 모두 지워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옵셋은 여기까지 한번 알아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옵셋은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해지고 나면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제 옵셋 다음에는요, 트림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자, 트림이라고 하는 것은 객체와 객체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을 때 겹치는 부분을 기준해서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면 편집 명령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명령어이고요. 객체와 객체들이 상호 교차 또는 끝점과 일정 부분이 만나고 있을 경우에 경계를 지정하여 필요 없는 객체 선택을 해서 제거할 수도 있고요. 또는 트림 명령 사용 중에 트림이 안 되는 객체들이 있어요. 중간에 홀로 남았을 때 그때는 트림 안에 보면은 이레이스라는 명령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레이스에서 지워주시면 되고요. 또는 트림 명령어 중에 Shift를 눌러주게 되면 Extend 연장으로 바뀐다. 이 부분을 학생들이 많이 잊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Shift를 눌러주면 된다. 그러면
트림에서 Shift를 누르면 연장이 되고요. 반대로요. 연장 명령어에서 extend에서 Shift 하면 트림으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같이 기억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트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라인 명령을 가지고요. 라인 명령 줘가지고 이런 우물정자 모양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들을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어떻게 자를 거냐면요. 이 선을 경계해서 위에 거를 잘라낼 겁니다. 그리고 이 선을 경계해서 밑에 거를 잘라낼 거예요. 근데 자르는 방법 중에서요. 중요한 게 어떤 기준을 선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선을 제가 하나 더 그리겠습니다. 라인 명령 줘가지고요. 중간에다가 여기를 하나 또 그려놓고요. 또 여기를 이렇게 그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트림, TRIM. 자, 밑에 보면 객체 선택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객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준선을 어디로 할 거냐. 자, 여기서 기준선 선택 없이 제가 그냥 엔터키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기준선 선택을 안 했을 경우에는 마우스가 올라가는 거는 이렇게 다 잘라진다는 이야기죠. 물론 하나하나 클릭을 해도 되고요. 또는 빈 공간 클릭해서 쭉 당겨주면 요 점선이 걸쳐지는 것들 또 클릭해서 이렇게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중간을 잘라내겠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잘라지는 거죠. 이건 경계 지정 없이 하는 거고요. 근데 경계 지정 없이 하게 되면은 객체가 남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다시 볼게요. 금방 삭제했던 것들은 U라는 명령을 줘서 취소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트림.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요선을 기준으로 했어요. 요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나와 있는 세로선을 잘라낼 거예요. 근데 기준을 지정 안 하게 되면 위에 자르고 여기 자르고 두 번을 잘라야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경계 없이 엔터키하고 들어가면 한 번, 두 번을 잘라줘야 되죠. 자, U 했습니다. 다시 트림. 자, 이번에는 여기를 경계를 잡아볼게요. 요선을 경계를 하겠다. 물론 이제 경계는 두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전부가 될 수가 있고요. 두 개를 잡아볼게요. 그리고 선택 끝났으면 이제 엔터키. 자, 그러면 볼게요. 지금은 경계를 설정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안 잘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요 수평선들과 서로 교차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럼 요 수평선과 교차하는 선은 요선이 되겠죠. 그래서 요선, 요선, 요선. 그 다음에 요게 또 경계선이죠. 그렇죠? 그럼 요거 경계를 해서 얘가 잘라지든지 여기가 잘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밑에를 자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잘라주면 이렇게 잘라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경계를 설정해서 자르는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게 불편하면 처음에는 경계 없이 연습하고요. 조금 익숙해지면 경계를 잡고 하는 게 좋습니다. 자, U에서 복원했고요. 자, 이번에는 금방 제가 트림을 하면서 익스텐드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볼게요. 자, 라인이라는 명령을 주고 자, 여기다 선을 그냥 하나만 그렸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요 직선하고 요 직선 있죠? 그래서 요 직선과 요 직선을 경계로 해서 위에 부분과 밑에를 잘라낼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세 선은 여기까지 연장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얘를 경계해서 위를 잘라낼 거라기 때문에 이게 경계가 돼야 되고요. 요거 경계를 해서 밑에 걸 잘라낼 거라 했으니까 이게 경계가 돼야 되고 짧은 선은 여기까지 간다고 그랬으니까 요 선을 지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지정해야 됩니다. 자, 볼게요. 트림이라는 명령을 주고요. 자, 요선 경계선에서 요 두 개 자를 거. 그 다음에 연장 받을 선 하나 클릭. 그리고 나면 계속 묻죠.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스페이스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하나하나 찍어줘 볼까요? 이렇게 되고요. 또는요. 모두 지정할 때는 빈 공간 클릭해서 요거는 방향이 어디로 가든 항상 점선이 나와요. 자, 그 다음 키보드에 Shift를 눌러요. 그리고
여기를 클릭을 해주면 선들이 이렇게 연장이 되죠. 그래서 트림 명령을 쓰면서 Shift를 눌러주면 언제든지 연장이 가능한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져야만이 어느 부분은 연장하고 어느 부분은 자르겠다. 또는 어느 부분은 자르고 어느 부분은 연장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밑에 옵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라는 것은 펜스입니다. 그래서 그냥 직선 형태로 이렇게 가는 거고요. 여기에 걸쳐지는 거는 자르겠다는 뜻이고 걸치기 C는 굳이 옵션 안 줘도 돼요. 그냥 빈 공간 클릭하면 걸치기가 자동 실행이 돼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3차원에서 우리가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서리는 물체와 물체가 만나지 않는 부분.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선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 하나 그려졌을 때 이 선을 자르고 싶은 거예요. 뭐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요거와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잘라내겠다. 이때 모서리, 엣지를 연장으로 바꿔주면 요 직선의 연장선상이 있죠. 무한대로 연장이 되면 어디에서 만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잘라내든지 여기를 잘라내든지 또는 중간을 잘라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썩 추천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면을 그리다 보면 주변에 많은 선들이 존재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엉뚱한 부분이 잘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지우기라고 하는 거는요. 지우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트림 명령 주고서 이렇게 트림하다가 요 직선은 필요 없게 됐더라. 그때 이게 지우기라는 명령을 주고 요 객체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R은 아마 remove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트림 명령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트림의 반대 개념이 하나 있다라고 했죠. 트림 다음에 이번에는 extend예요. 연장입니다. 그래서 짧은 객체를 지정된 경계까지 연장하는 명령어이고요. 경계가 될 수 있는 객체는 선이나 호, 원, 폴리선, 타원, 스플라인, 구성선, 광선. 이건 우리는 수업에서는 안 했는데요. 레이라는 명령어입니다. 그 다음에 경계, 바운더리와 블럭, 문자 이런 걸 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extend 명령을 사용하면서 Shift를 눌러주면 트림이 된다. 같은 기능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extend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모두 지우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선 명령을 주고요. 가로선을 한 3개 정도만 그릴까요? 그리고 세로선을 이쪽에 하나, 또 이쪽에 2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지금 현재 이 3개 직선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이 3개 직선은 여기로 연장을 할 거고요. 여기로. 그래서 결과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 결과를 이 부분을 한 번에 트림, 익스텐드 하면서 트림을 써가지고요. 결과를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죠. 이 결과를. 자, 그러면 이 직선이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 연장받을 객체를 여기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기준에서 위에가 필요 없고 요거 기준에서 밑에가 필요 없고 요거 기준에서 옆에가 필요 없죠. 그러면 트림을 하기 위해서요. 트림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요게 기준선, 요거 기준선, 요거 기준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기준을 잡으면 위에 거가 트림이 되겠고, 그렇죠? 얘를 기준하면은 요렇게 트림이 될 거고, 얘를 기준하면 밑에가 트림이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장, extend. 자, 연장 받을 객체 하나를 지정했고요. 이건 잠시 후에 해볼게요. 그래서 객체 선택을 했는데 다시 해볼게요. 자, 연장 명령어도요. 기준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엔터키 한번 더 해주게 되면 그냥 연장되는 앞쪽에 어떤 객체가 있으면 연장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들은 연장을 하더라도 받아줄 수 있는 객체가 없죠. 그래서 얘네들은 연장이 안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U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extend가 취소가 됐고요. 자, extend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연장받을 객체 지정했고요.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까지 연장이 될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자르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 여기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러면 바깥쪽 서로가 좀 기준된 것도 자르고 연장됩니다. 자, 선택 끝났으면 이제 넘어가야겠죠. 밑에 옵션을 보면 삭제 기능만 없고 나머지는 똑같죠. 트림하고. 그래서 울타리, 펜스, 크로싱, 프로젝트, 엣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연장시키고자 하는 객체를 찍는데요. 잘 보세요. 중심에서 마우스가 한쪽으로 쏠려버리면 이쪽에 가까운 쪽에는 연장을 받을 수 있는 객체가 없기 때문에 연장이 안 돼요. 항상 중심에서 가까운 쪽으로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Shift를 눌러서 잘라주면 이렇게 잘라지게 되겠죠. 물론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잘라줄 수도 있겠죠. 자, 이 부분하고. 그럼 똑같은 제가 대충 그렸던 형태하고 같이 나오시죠. 자, 그래서 이 트림과 익스텐드라는 명령을 활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시간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자, 이 트림과 익스텐드라는 명령어는 편집할 때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트림이라는 명령을 쓸 때는 반드시 경계가 있어야 돼요. 근데 트림이라는 명령어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브레이크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자, 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오죠. 객체의 특정 점 사이를 다루고 싶을 때. 그러면 우리가 트림을 한다라고 하면요. 트림은 어떤 경계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을 때였죠. 그러면 자,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만큼을 기준해서 바깥쪽을 잘라내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직선을 이렇게 그려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두 직선을 트림 경계를 잡고 바깥쪽을 자르든지 또는 안쪽을 잘라야 될 겁니다. 근데 브레이크를 쓰게 되면 이 과정이 생략이 돼요. 생략이 되고 여기와 여기를 지정해주면 이 사이가 이렇게 날아가게 되고요. 또는 여기를 지정하고 이 끝점보다 멀리 찍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이가 이렇게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자르기를 할 때는 브레이크라는 명령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지우고요. 자, 라인이라는 명령을 줍니다. 그리고 선을 하나만 그려보겠습니다. 자, 브레이크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 또 선을 하나 더 그려놓아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어느 구간 이만큼 자르고 싶어요. 그러면 브레이크라는 명령을 주고요. 먼저 자를 지점을 지정합니다. 지정하고 마우스로 움직여 볼게요. 마우스가 꼭 이 선 위에 안 올라가도 돼요. 선 위에 올라가게 되면 지금처럼 어떤 중간점이나 끝점 다 잘려버리겠죠. 이 브레이크 명령어는요. 항상 마우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직각으로 있는 부분이 잘라지도록 되는 게 브레이크예요. 자, 그래서 이만큼 클릭해주면 중간에 다 날아가죠. 선이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죠. 또는 이 선이 너무 길어요. 그러면 자를 지점 지정하고요. 멀리 가서 클릭. 또 명령어 재실행하고요. 자를 지점 지정하고 멀리 가서 클릭. 이렇게 하면은 선이 양쪽을 잘라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브레이크 명령어 쓸 때 우리가 좌표기에 썼던 골뱅이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 보면 이 선분은 하나의 선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특정 지점에서 선을 하나, 둘로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엔터키 하면 브레이크 명령 재실행됐죠. 자, 이 상태에서 자르고 싶은 지점을 먼저 클릭을 해요. 근데 문제는 금방 제가 찍었던 이 점을 똑같은 그 위치를 다시 찍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찾을 때 저 밑에 메시지 보면 두 번째 끊기 점을 요구하죠. 자, 이때 골뱅이 줘볼게요. 골뱅이 주고 엔터키. 표는 안 나죠, 그렇죠? 근데 마우스를 클릭을 해보면 정확하게 그렇죠? 요 점에서 선이 하나, 두 개로 분리가 된 거죠. 그래서 브레이크라는 명령을 쓰게 되면 하나의 선을 두 개로 잘라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명령에는 안 적었는데요. 이렇게 선분을 자르는 기능이 있으면 선분을 연결하는 기능이 있겠죠.
그래서 성분을 연결하는 기능은 join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join. 약어는 J를 씁니다. 그래서 join을 하게 되면요. 이 두 직선의 끝점이 동일선상에 존재를 할 때 연결이 가능하고요. 또 두 개의 끝점이 떨어져 있지만 동일선상에 있으면 연결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join이라는 명령을 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붙어있는 선 있죠? 요 선을 찍어볼게요. 물론 하나 찍어도 되고요. 또 빈 공간에서 이렇게 드래그 해줘도 돼요. 엔터 해볼게요. 선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이 됐죠. 자, 다시 스페이스에서 명령 재실행하고요. 이번에 요 두 개 적었죠? 그러면 이렇게 선택해 볼게요. 하고 스페이스 해주면 연결이 됐죠. 그래서 요 join이라는 명령어도 잘 기억하면 두고두고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join이라는 명령어가 꼭 같은 선상에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을 제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이렇게 그렸는데, 자, 마우스를 명령 끝냈고요. 클릭을 해보면 선들이 다 따로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선들을 하나의 선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그때도 쓰입니다. 그래서 join, 그리고 이 선을 모두 지정해 볼게요. 지정하고 엔터키. 그러면 마우스를 클릭해 보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됐죠.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는 걸 우리가 폴리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복합선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이번에는 아크 명령을 줘볼게요. 3점을 이용해서 호를 하나 그렸고요. 자, 요거를 조인을 해볼게요. 자, 호를 지정하고요. 닫기라는 옵션이 다시 나와요. 일반 직선에 닫기는 없습니다. 자, 닫기 해볼게요. 원으로 변하죠. 그래서 하나의 호를 조인을 명령을 주게 되면 원으로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인 명령어도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브레이크의 마지막 기능입니다. 자, 요 직선 길이가 우리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2등분을 하고 싶어요. 그냥 거리가 다른 게 아니고요. 전체 길이를 정확하게 2등분. 그러면 먼저 자르고자 하는 선을 지정을 해요. 자, 그러고 나서 그럼 첫 점이 여기고요. 두 번째 점을 여기를 예를 들어서 제가 클릭을 해요. 그러면 두 개로 등분이 된 건 맞지만 요거 길이와 요거 길이가 서로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정중앙에서 이렇게 자를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찍었던 요 지점을 버릴 거예요. 그래서 밑에 옵션을 보면 첫 번째 점 F라는 거 있죠. 첫 번째 점 F를 주게 되면 첫 점을 버린다는 의미예요. 그러고 나니까 다시 첫 번째 점 묻죠. 그럼 첫 번째 점 여기 클릭.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물어볼 때 요때 한 번 더 클릭. 그러면 직선이 요거와 요거가 정확하게 2등분이 된 거고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다시 하나를 클릭을 했고요. 자, 다음에 첫 번째 점 F 해서 여기를 클릭을 했어요. 그럼 앞전에는 요 자리를 두 번 클릭했잖아요. 이번에는 요 두 번째 점 물어볼 때 또 골뱅이 줘볼게요. 골뱅이 주고 엔터 해주면 자, 요거와 요거 됐죠? 자, 요거를 한 번에 치수 기입을 하고자 할 때는요. QDIM이라는 게 있어요. Quick Dimension. 자, 그러고 나서 요 직선 두 개를 클릭을 하고 엔터키 밑으로 내려서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11079, 11079 똑같이 등분됐죠? 위에 거 볼까요? 확대를 해보니까 21049, 21049 정확하게 2등분이 된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명령어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다룰 수 있다. 그러면은 웬만한 도면은 다 작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모서리를 둥글게 깎는 목깎기와 모서리를 각지게 하는 필릿이라는 각지게 하는 챔퍼라는 명령어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제 도면을 좀 한번 그려볼 건데요. 다음 시간에 하는 명령어까지만 다룰 수 있으면 진짜로 웬만한 거, 뭐 치수기 빼고요. 그 다음에 해칭 들어가는 거 빼고 이런 거 빼고는 다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하는 것까지만 여러분들이 반복 학습을 해주게 되면
국가 자격 시험을 칠 수 있을 정도까지의 실력이 향상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